거사님이 생각하시기에 사띠와 이 사띠와 거선 불교에서 직접 가르치는 그것, 늘 있는 본래 자리 이것, 그것이 과는 어떤 관계인지 같은 건지 다른 건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럼 사띠란 사띠란 뭡니까? 알아진다라는 사실의 경험 상태, 경험, 그것을 사띠라고 그러는 거죠. 선불교에서 가령 늘 있다라고 하는 것도 가령 사띠라는 것도 알아진다는 것은 알아지는 굳이 대상을 이야기한다면은 대상도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것이니 뭔가를 예를 들어서 없는 것을 찾는다든가 다른 어떤 걸 찾는 게 아니라 경험되는 그 사실이 알아진다라고 하는 거고, 그런 선불에서 말하는 그 자리라고 이야기하든 뭐라고 이야기하든 것도 결국에는 알아지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를 게 없겠죠. 만약 다르다면은 그럼 도대체 알아지는 것이 거기서 말한 그 사람들은 다른 게 알아지고, 그렇지 않은 다른 사람은 다른 게 알아지고, 이렇다는 말인데, 그럼 동양이나 서양이나 남자나 여자나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옛날의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기본적으로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이 몸과 마음에서 작용되는 현상은 다를 게 없죠. 그리고 그것이 알아진다는 사실도 다를 바가 없겠죠. 그게 종교에 따라서 기독교인은 다른 게 알아지고 다르게 작용되고, 불교인은 다른 게 알아지고 다른 게 작용되나요? 옛날 사람은 다른 게 작용되고 다른 게 알아졌나요? 미래의 사람은 다른 게 작용되고 다른 게 알아질까요? 그러니까 만약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은 똑같겠죠? 같은 걸 이야기하겠죠? 그러다 만약에 그것이 다르다면은 뭔가를 잘못 알기 때문에 다른 거겠죠? 그렇지 않나요? 응? 그래,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알아질 수는 없는 거죠? 없는 것이 알아질 수는 없겠죠? 근데 알아지지 않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무의미한 거죠? 알아지지 않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이유가 있죠? 우리가 경험되지 않는 것의 이야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거기서는 표현이나 용어의 차이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안다라는 용어에 적합하지 않다고 하거든요. 알고 모르고 문제가 아니고, 가까운 말이라면 그냥 깨닫는다 또는 자각한다는 말을 표현을 쓰던데요. 그거는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니다. 그거는 직접 그것을 자각한, 물론 그것도 이제 우리가 표현하기는 경험이지만, 직접 경험 또는 체험해봐야 하는 거지, 늘 있는 거지만 너무 자연스럽고 항상 있기 때문에 그걸 자각하지 못할 뿐이다. 그러나 항상 그것은 없었던 적이 없고, 모든 것이 그 바탕으로부터 생기고 또 생겨나고 사라지는 이 법도 사실은 그것과 떨어진 것이 아니다. 안녕하세요. 예. 그렇게 표현하는데, 물론 이제 제가 중간에서 이제 듣고 다시 이렇게 전하는 거라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제가 이제 듣고 이해한 바로는 그런데요. 거기서는 이제 다른 조사선이나 하는 것처럼 그것이라고 할 때 직접 어떤 사람 해서 어떤 스승이나 조사나 선사로부터 면전에서 문득 그걸 깨닫기도 하고, 또는 어떤 소리, 죽비 소리든지 나뭇잎 떨어지는 소리든지 아니면 어떤 접촉, 이렇게 손등을 손가락으로 만지는 순간에 그것하고 알든지, 그런 감각 그 자체, 관념에서 빠져나온 그 순간을 직접 보게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접 보게 하는 게 뭐예요?
보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본다, 안다, 경험한다 라고 하는 게 뭐예요? 가령 경험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우리가 확인될 수 없는 것을 안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은 그 당시에 부처님 당시에 그 인도라고 하는 그 사회는 이미 브라만교, 지금은 힌두교가 이제 대세의 그런 것이었죠. 그래서 브라만들이 와서 왜 당신은 어떤 예를 들면은 어떤 이 본질이라고 할까 항상 하는 영원한 지금 어떤 그런 선불교나 이런 데서 참나라고 하는 왜 그것을 당신은 없다고 얘기하냐 라고 했을 때 항상 당신 그거 봤냐? 경험했냐? 경험 사실이냐 그게? 라는 거예요. 당신 경험한 게 아니라면 당신 그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하냐? 경험 사실이 아닌 것을 있다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뭐예요? 안다 모른다라는 것이 의 문제가 아니다. 안다 모른다는 것의 문제는 아니다. 이 말은 가령 경험되지 경험되지 않는 것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경험은 되지만은 그것을 안다라는 인식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죠. 가령 우선 경험은 있는데 인식되지 않는 경험도 있다는 거예요. 분별되지 않는 인식 말씀하신 거죠? 예,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음악에 빠져 있으면은 앞에 뭐가 보여도 보인 것에 대한 기억이 없어요. 자, 지금 이 순간도 이렇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가령 아는 사람이 와도 그 사람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냥 지나가도 몰라요. 그럼 그 사람이 야 너는 왜 나 모른 척하고 지나가냐 그러면은 너였어? 비로소 눈에 보였기 때문에 이게 피하기는 부닥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그 보임에 대한 전혀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다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자, 안다 모른다는 이런 것을 안다 모른다라고 하는 거지. 예를 들면 경험되지 않는다 모른다는 것을 경험되지 않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경험은 있죠. 보임이라고 하는 이거는 있어요. 그렇지만 보임이라고 하는 이게 여기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보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른다는 상태일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을 안다 모른다라고 표현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다 모른다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경험되지 않는 어떤 것에 대한 그래서 그것을 모르는 것이지만은 가령 없다라고 할 수 없다라든가 이런 표현인데 이것은 경험되지 않는다는 말하고는 다른 말인 거예요. 만약에 정말 경험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한다면은 보세요. 경험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한다? 경험되지 않는 것을 있다 없다라고 한다? 그야말로 정말 이상한 말 아니에요? 네? 그쪽 표현으로는 물론 불교적 표현도 같을 수 있는데요. 그 대상으로서 인식하는 것이 아니다. 주객이 나누어진 것이 아니다. 그냥 그것이 분명할 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말이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경험이라는 어떤 거든지 알려지면 그 사람은 경험되는 것이고 경험 사실이고 그러나 그것이 어떤 분별된 상으로서 지각되지 않을 뿐 그러나 경험된 것이고 아니 잠시만요. 자꾸 복잡할 거 없어요. 자, 기본적으로 하면 지난번에도 그렇고 그것도 대념청을 이야기를 했으면 봅시다. 대념청에서 염이라고 하는 것. 부처님이 중도를 팔정도로 다시 설명을 하셨을 때 팔정도의 가장 기본 요소가 뭐냐? 정념이죠. 정념입니다. 그 념, 또 념은 삿대를 가리키는 거죠. 대념증할 때 념도 삿대를 이야기를 해요. 그럼 념이라는 것은 뭐냐는 거예요. 삿대라는 것은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알미다라고 이름할 수 있는 거예요. 알아진다라는 거예요. 알아진다. 그런데 알아진다라고 하는 이것을 경험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알아진다라고 하는 데는 가령 내가 안다 이게 아니라 알면 작용이 일어나고 사라진다, 일어난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다라고 하는 상태는 뭐냐 하면은 이것은 이 념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념이 아니에요. 즉 바른 알미 아니에요. 삼마 사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념처경에서 이야기하는 팔정도에서는 정념이라고 할 때 이 념이 아닌 거예요. 내가 안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런데 보세요. 내가 안다 이러면 대상이 있어요. 그러나 사띠라고 하는 알미라고 하는 여기에는 대상이 없어요. 원래 사띠라고 하는 것은 정신작용의 이름이에요. 저 지난번에 아비담마도 뭐 말씀하셨던가? 교합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으니까 그런데 아비담마에는 주체가 없어요. 주체가 없는 게 아니라 작용이 어떻게 작용되는가? 이 작용과 이 작용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작용을 일으키고 안 일으키고 하는 주체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어떤 작용이 일어나고 사라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어떤 작용이 함께 일어나고 함께 일어나지 못하고 라고 하는 작용과 작용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삿비란 뭐예요? 그냥 작용의 이름이에요. 그럼 작용의 이름은 뭐냐? 소리라는 것은 들림의 대상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들림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들림이라고 이름하는 작용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들림이라고 하는 이것을 삿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림에는 대상이 없어요. 보세요. 소리가 귀에 닿아서 일어나는 알미라고 하는 이것은 다른 거예요. 소리를 아는 게 아니라 소리가 닿으면 알미라는 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작용에는 대상이 없어요. 이것은 이거고 이거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알미라는 것은 이것을 안다가 아니라 알미라고 하는 작용의 이름이 삿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리고 이 알면은 보세요. 대상이 있으면 바로 나가 있어요. 이 작용의 주체가 있어요. 근데 이 주체도 없어요. 자, 이것은 내가 듣고서 알려고 한다 이렇게 없어요. 그냥 바로 들림이라는 것이 일어나요. 근데 들림은 저것을 아는 것인가? 아니, 저것을 아는 게 아니라 그냥 들림이라고 하는 이 작용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들림이라고 하는 이 들림의 이게 뭐예요? 이게 알미죠. 들림이라고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불교에서 이 교학적으로도 이식 그래요. 이식 기의 알 그래요. 식은 알식자죠. 알이라고 그래요. 이 식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알림이라고 하는 이 작용, 일어나는 작용, 이 작용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대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상을 아는 게 아니라 이런 말은 대상이 없다 이런 말은 그냥 당연한 말이에요. 저걸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착각인 거예요. 그것 또한 어떤 조건을 해서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항상 일어나는 것은 이것이 있으니 이것이 일어나는 것은 이 연관성은 이것이 있으니 이것이 일어난다는 일어남의 그냥 그것일 뿐이지 요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요것과 연관성은 연기, 일어남의 조건이지 내용의 연관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용의 연관성은 없어요. 그래서 거기는 애초에 삿대에는 대상이 없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수행이라는 것은 그럼 뭐냐라는 거죠. 수행이라는 것은 뭐냐. 자, 수행이라는 것은 우리는 통상 대상을 안다는 상태에 빠져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뭘 본다, 그리고 뭘 듣는다, 이래요. 그럼 거기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내가 무엇을 본다. 주체와 대상이 있는 상태예요. 주체와 대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안다.
내가 무엇을 듣는다, 내가 생각을 한다, 또는 내가 생각을 안다. 이거 전부 다 이래요. 이것은 수행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이것은 전부 다 뭐라고 그래요? 착각이다라고 그래요.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착각이라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는 말이에요. 사실이 아니다 말은 실제가 아니다 말이에요. 즉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있는 것처럼, 마치 나라는 것도 있고 대상이라는 것도 있는 것 같은 착각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들림이라고 하는 사띠라는 여기에는 대상이 없어요. 주체도 당연히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잘못된 얘기고, 그런 말은 그냥 당연한 말을 하는 거예요. 당연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선불교에서 그 자리 주객이 나눠지지 않고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 자리, 원래 자리 늘 있는 것 이렇게 표현하더라도 거기서 말하는 거는 그것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대상처럼 들리지만 그걸 참나, 진나, 순서의식 어떤 식으로 거기서도 말을 해도 상관없다. 그러나 그것을 가리킬 뿐이다라고 하거든요. 그것만 분명할 뿐 또는 그것이 분명하게 되도록 그것이 확고하게 머문다고 하는데요. 그 말이 그러한 그것 또는 그 자리라고 하는 것이 싹비고 그것에 분명하게 머문다, 확고하게 머문다는 게 싹비 확립이라고 그러면 거사님께서 설명을 하신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안 되죠. 거기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어요. 다른 점이 있나요? 뭐냐? 보세요. 자, 다시 그러면은 지금 교학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으니까 다시 아비담마로 가봅시다. 아비담마는요, 자, 이제 이 작용이 있으면 이 작용이 있고, 작용이 함께 일어나는 작용이 있고, 함께 일어나지 못하는 작용이 있고, 이 작용과 작용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모든 작용의 관계는 가장 기본 전제가 뭐예요? 찰나생 찰나를 한다는 거예요. 항상한 작용은 없다라는 거예요. 항상한다면 작용이라 이름하지 않고 이것을 실체다라고 그래요. 즉, 어떻게 보면 이걸, 아라고 그래요. 한자로 아라고 번역하는, 영어로는, 리얼리티라고 번역하는, 인도 말로 부여한다면은, 뭐라고 그러나, 그것을. 아따라고 하는 거예요. 아따. 자, 그러니까, 그 뭐냐면은,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은, 부처님은 아무리 봐도 그런 거, 항상 그런 것은 없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하라고 그래요? 아따라는 없더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항상은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은 아따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따가 있어야만 그 자리가 있어요. 자, 모든 것이 그냥 지가 일어나고 지가 사라져요. 이것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이것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라고 한다면은 어디에 자리가 어디 있죠? 머물 자리가 어디 있죠? 항상한 자리가 어디 있죠? 이 우주 만물 항상이라는 것이 전부 다 일어나고 사라져요.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그래요. 이게 일어나고 사라지니까 어때요? 자, 그래서 소리가 일어나고 사라지니까 들림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들림이 일어나고 사라지니까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니까, 자, 이런 것이 전부 다 작용이지, 여기에 가령 어떤, 알림이라는 것도, 자, 들림이라는 것이 알미죠? 알미 일어나고 사라지고지, 아는 것이 항상 하는, 아는 자리가 있을 수가 없죠? 일어나고 사라지는데. 자, 그래서, 거기는 그 자리, 그 자리라고 한다면은 뭔가 항상 있을 때 그 자리라는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이라고 해도 마찬가지겠군요. 그것이라도 마찬가지겠지요? 자, 그것이라고 하면 봅시다. 자, 만약에,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그것이라면 뭐예요? 자, 이것이 있으니, 이것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이것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저것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이렇게 중중무진적으로 서로 일어나고 사라지고, 라고 한다면은,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이것을 그것이라고 하면 되겠지요? 응?
그런데 그것이라고 한다. 그것을 차리라고 한다. 이건 뭔가 좀 표현이 좋은 표현은 아니죠? 표현의 차이일 뿐인지 의미도 다르다고 보시는 거죠. 자, 그거는 그 사람의 이해에 달려 있겠지요? 네, 그걸 한번 여쭤보려고. 네. 자,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에 대해서 사실이라는 건 뭡니까? 실제의 작용이 어떻게 되는지, 실제 우주 만물 만상의 이 작용, 자, 일어나고 사라지고, 자, 변화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실제가 어떠한 건지에 대한 사실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죠? 표현의 문제가 아니죠? 그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표현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최소한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은 아무리 표현이 다르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것을 항상하다 영원하다는 이런 표현은 있을 수가 없겠죠. 이것은 그것이 그냥 뭔가 항상하는 게 있기 때문에 항상하다 영원하다는 말이 나오겠죠. 만약 그것이 없다면 항상이다 영원하다는 말은 나올 수가 없겠죠. 그렇다면 그 거사님도 이제 그 니까야 우리나라 요즘 한글로도 많이 번역돼 나오지 않습니까? 조기 경전이. 그런데 보면 열반에 대해서 오다나 경 같은데 열반의 경 보면 생겨나지 않고 태어나지 않고 생겨나지 않고 만들어지지 않고 형성되지 않은 것이 있다. 태어나지 않고 생겨나지 않고 만들어지지 않고 형성된 것이 없다면 태어나고 생겨나고 만들어지고 형성된 것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선언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표현에서는 이것은 그곳에는 이제 지수 화풍, 땅도 없고 물도 없고 불도 없고 바람도 없고 공무변조 식물변조 속에서 무수일주 비비상서도 없고 봄도 없고 감도 없고 이 세상도 없고 저 세상도 없다. 이것이야말로 괴로움의 끝이다라는 그런 경험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못 보는 데 한번 해보세요. 예, 하여튼 그런 식의 이제 열반에 대해서 부정의 방법으로 표현을 한 부분이 있고, 그러나 어쨌든 그 형성되지 않은 것이 있다. 만약에 없다면 분명히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런 형성된 것에서 이런 무상한 것에서 이 괴로움일 뿐인 것에서 이 일체에서 여기에서 벗어나는 길을 알려주겠다 해서 벗어났다는 거죠. 그런데 그 설명을 하면서 이치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벗어날 곳이 없다면 어떻게 가겠는가?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그게 어떻게 선언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설명은 어쨌든 돼 있고 그렇게 표현을 하실 부분이 있긴 있거든요. 거기서는 이제 뭐 불생 이제 뭐 생겨나지 않고 이런 게 있어도 그런 표현의 열반에 대한 표현과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제 그 선불교나 그런 곳에서 이제 하는 이제 본래 있는 것, 그 모든 무상한 것에서 벗어나는 곳, 그 자리, 이것뿐이라고 할 때 그 표현에 그분들이 표현하는 그것과 그러니까 제가 전에서 그런 분들이 직접 보시거나 그 강의를 동영상을 보시면 더 분명하실 건데 그것이 표현은 좀 다를지 몰라도 같은 것을 가리키는 아니요, 완전히 반대로 가르치고 있어요. 예, 그렇다면 혹시 나중에 그게 제가 표현 중간에 이제 전달을 해서 그런데 이제 어렵지 않게 이제 인터넷에 있는 동영상이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요. 한번 혹시 보시면 그분들이 그게 아니라 다르게 하는 건지 저 지난번에 라마나 마리시의 그 수행과 깨달음 그리고 부처의 수행과 깨달음에 대해서 한 개 올라가 있으니까 그걸 보세요. 거기에 대한 다 나와 있으니까 거기 이미 제가 다 이야기해놨으니까 자, 오래전에 보니까 신선원 김태환 선생님에 관해서도 잠깐 올려놓으신 있더라고요. 이거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한 2달 됐을라나? 그거밖에 안 됐어요. 예, 이거는 더 오래전에 몇 년 전에 올려놓으신 있던데.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부정하신다기보다는 그러한 방법으로 중도가 될 수 있다. 그런 알 수 없는 말을 하고 그래서 이제 알 수 없으면 이제 그걸 이건 알 수 없구나 해서 그 깨닫거나 좌절하는 순간에 거기서 이제 벗어나서 그 중도의 자리에 있으면
그게 이제 그걸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제가 강의 그 동영상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요, 제가 그렇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소가 뒷걸음질을 치다가 지다는 꼴이 일어날 수는 있어도,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반드시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걸 비율적이지 않은 방법을 하더라도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그러면 그것이 같은 것인가? 아니, 그건 어떻게 보면은 이 부처님이 또 이런 부처님의 경우는 그랬어요. 부처님이 깨달음이 나기 이전에 가출을 하셔가지고 온갖 수행을 다 하셔서 그 당시 인도에서 최고라고 하는 그 수행까지, 그리고 최고라고 하는 스승 밑에서 거기서 스승이 인정할 정도로 그 수준에 올랐어요. 그런데 정작 스님은 스스로 만족이 되질 않는 거예요. 즉 스스로 분명치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이 아니다 라고 해서 아직 온전치 못하다 라고 해서 이제 거기서 나와서 어쩌다 보니까 문득 깨달음이 났어요. 그리고 깨달음이 일어나서 하신 말씀이 이제 그것을 중도라고 명명을 하고 중도를 통해서 깨달음과 해탈에 이르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앞에 그것은 앞에 했던 그 수행은 무슨 말이냐면은 부처님이 그 과정을 겪기는 겪었는데 이거는 시행착오로서 그 과정을 거쳐서 여기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이런 인과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즉 그것은 아니다라고 포기가 있으니까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령 그것이 있었으니까 이것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부처님은 그때 인도의 대부분 수행이 고행이라는 수행에 가까운 거예요. 전부 다. 자, 그래서 고행도 하지 말라라고 강까지 욕망을 추구하지도 말라라고 하는 중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표현이 나와요. 그것은 중도를 통해서만, 중도라고 하는 그런 경험 상태에서만 일어난다는 얘기지 앞에 그것이 그런 과정을 겪었으니까 이런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중도라는 게 관념, 생각 이런 것이 일어나기 전 또는 그것에 빠져들지 않은 상태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표현할 수 없어요. 자, 문제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생각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죠? 생각 이전의 자리, 이래서 하면은, 그러면 생각이 일어나지를 않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중도라는 상태가 되죠? 그런데 생각은, 보이자마자 일어나고, 들리자마자 일어나고, 생각이 있자마자 일어나고, 이러는데, 어떻게 도대체 그럼 그 짧은 찰나에 거기 생각 이전의 자리가 있어야 된다고요? 아니면 생각이 일어나는 것은 완전히 무시를 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고요? 왜? 완전히 그럼 관념으로 보지 않는 상태 그렇게 그런 표현을 적절합니까? 예. 아니 자 표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표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가령 표현도 결정적으로 잘못된 이해에 나온 표현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해가 잘못되지 않았다면은 그러면 이런 표현을 하든 저런 표현을 하든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부처님이 만약 중도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면은 예를 들어 금강경에는 무주, 응무소주 할 때 무주 색성향 미촉법, 무주상 할 때 무주, 부처님이 중도, 무주, 육조 해능스님의 무심, 무념, 무상 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은 다 달라도 기본적으로 같은 경험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달라도 상관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은 표현이 달라도 같은 경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면은 그냥 일어나고 사라지고 라고 하니까 머물 곳이 없어서 무주라고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항상 있는 그 자리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표현 자체가 이런 표현 저런 표현이 아니라 같은 경험 사실에 대한 이런 표현 저런 표현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경험 상태에 있는 표현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좀 전에 제가 그 예를 든 열반경에 그
그런 설명을 하기 위해서 열반에 대한 이제 설명을 하시면서 식구로서 이런 생겨나지 않고 형성되지 않은 것이 있다라고 하신 표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예. 자, 기본적으로 저는 열반경을 한 번 읽어본 적도 없고, 기본적으로 열반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경이다. 문자로만 본다면은, 예를 들어서, 열반사덕이라고 이름하는, 상락아정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 관념적이고, 경험 사실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령 그것이 표현하는 어떤 그런 경험 사실이 어떠한 것을 그렇게 표현했느냐, 어떤 관점에서 표현했느냐, 라고 하는 것은, 가령 그것을 쓴 사람, 열반경을 쓴 사람의 문제이긴 한데, 그것이 문자가 되어 있는 지금으로 보면은 이것은 완전히 부처님 말씀과 맞지 않고, 경험 사실과 맞지 않고, 우보의 경험 사실과도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은 맞지 않는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하는 것일 뿐이다.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근거로 뭔가 판단하는 그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나라고 하는, 거기서 아가 뭐예요? 바로 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상락아정 할 때 아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기본적으로 경이라고 이름하는 데서 나오는 아는 전부 다 영어로는 reality 그리고 아따 를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이 아따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아따라고 하는 이 말은 실체라는 거예요. 실체. 그리고 실체이기 때문에 항상 하고 변하지 않는 그래요. 자, 실체이기 때문에 이것은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라고 하는 이것을 아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제가 보고 이야기로는 경에서는 그런 아따를 설명한 게 아니고요. 그 아비담마에서도 유의 쌍카타라는 그게 전부 다 거의 모든 법이 이제 유의법이잖아요. 뭐니고 뭐고 하네. 근데 무의법이 딱 하나 있잖아요. 열반 이렇게 규정을 해놨더라고요. 제가 아비담마를 다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거기 그 무의가 아쌍카타라고 했는데 그 표현을 그 경에서 해놨거든요. 열반의 경에 형성되지 않은 것. 이게 늘 있는 아따가 아니고. 아니, 자, 보세요. 기본적으로, 이, 아비담마라는 것도, 가령, 스스로 모순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바로, 이 열반이라고, 거기서 말하는 무의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형성되지 않는 것이 있다. 형성되지 않는 것이 있다. 아까 그런 말이 있었죠? 자, 형성되지 않는 것. 그래서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그것. 왜? 자, 형성되지 않는 것은 없죠? 아니, 형성된 것은 없죠? 그래서 난 것이 없죠, 아예. 그래서 난 것이 없어서 죽는 것도 아예 없죠? 자, 반야신경에 공중, 그래서 불생불멸. 자, 콩이라고 표현되는 여기에서는 남이라는 것도 없고 죽음이라는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런 말이 있을까요? 그럼 콩이 아닌 뭐예요? 콩이 아닌 세상에는 남이 있고 죽음이 있다는 말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불생불멸한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아예 콩이라고 하는 실상에서는 아예 남도 없고 죽음도 없다. 모든 것이 남도 없고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 표현하고 같은 게 아닐까? 아니,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달라요. 왜 다릅니까? 보세요. 여기에는 남도 아니고 죽음도 아니라는 어떤 것이 있고 나머지는 전부 나고 죽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반야신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예외 없이 전부 다 남도 없고 죽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남도 없고 죽음도
없다라는 것이 있는 이것은 뭐예요? 그런 것이 그러니까 애초에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항상 어떤 것이 있다는 말이고 반야신경에서는 항상 그런 것이 애초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없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어떤 것도 나지 않고 어떤 것도 죽음이라는 것도 남도 없고 죽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똑같은 것을 이야기하는데 선불교나 일부 뭐 조사선에서 이야기하는 불생불멸하는 것 하면 어떤 자 다른 것은 다 나고 죽고 하는데 그것은 나고 죽고 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얘기고 자 반야신경에서 나고 죽음이 없다 이 말은 어떤 것도 전부 다 나고 이 남도 없고 죽음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남도 없고 죽음도 없는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이 아니 어떤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그래서 완전히 다른 말이라는 거예요. 이런 표현으로 그거를 해석을 하고 잘못하는 건가요? 그 일체 무상하면서 이렇게 그런 변화가 있잖아요. 예. 변화가 되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예. 그거에 대한 얘기를 보고 그건 실제하니까 그런 현상에 대한 거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표현한다고. 자, 어떤 표현이든 문제는 그래요. 그러니까 그 표현이 반야신경이하고 부처님이 무아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리고 열반을 말씀하신 것은 자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항상 어떤 것이 있다라는 것이 아예 이런 것은 없다라는 말씀이고 그리고 예를 들면 뭐 선불교나 일부 조사서이나 하는 데서 바로 그런 것이 불생불멸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예요. 그 표현에 대해서 이제 그쪽에 물어보면 지금 이제 그 사람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실제한 일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러나 그러한 좀 전에 열반 그 니까에 나오는 열반경처럼 이런 무상한 것에서 벗어나올 그런 법을 설하시는데 그 벗어나서 갈 곳이 없으면 어떻게 벗어나겠는가? 그게 한 군데만 나오는 거예요. 아니요. 그 말이야말로 정말 어리석은 말이에요. 근데 그 경이 한 군데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경이 다 잘못됐다. 보세요. 경의 한 군데만 나온다 안 나온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만약에 그것을 한 사람의 잘못된 이해 이 사람이 번역하면은 모든 경전이 그렇게 번역될 거예요. 그 표현도 잘못됐다고 보시고 이해도 잘못된 사람이 표현을 해놨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가령 예를 들면 미얀마에서 가장 그 지금 경전 해석하는 가장 기본 주석서가 뭐냐면은 청정도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니까야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청정도론이나 아비담마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청정도론이라는 것이 가장 그걸 이제 어떻게 보면 경전을 이해하는 주석서로서 가장 권위가 있어서 오히려 경전보다도 청정도론이 오히려 더 권위가 있는 것 같은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서 경전의 번역이 전부 청정도론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거꾸로 청정도론 입장에서 경전이 다 번역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건 번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빨리어 그대로 봐도 그렇고 네. 빨리에서 영어로 번역된 거나 한글로 번역된 거를 빨리어 그냥 봐도 보세요. 빨리어라고 하는 것도 언어예요. 그런데 빨리어를 잘 아세요? 잘 알지 못하지만 말씀하신 취지는 이해하겠습니다. 네, 청정도론이나 아비담마 입장에서 그걸 해석해서 남방 일부에서 그런 식으로 이제 가르치거나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니까야 경전 그 자체에도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 표현을 어떻게 해석하기 나름이 아니고 언어적으로만 봐도 그렇게 나오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게 잘못됐다기보다는 이게 이치적으로 분명히 부처님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설을 하지 않거든요. 앞뒤가 안 맞는 비법이기 때문에. 좋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자, 이 무상하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 이 길을 잘못 이해를 하고 있어요. 자, 벗어난다를 잘못 이해를 하고 있어요. 벗어나면은, 자, 여기에서 벗어나면은 여기로 간다라고 생각하는 지금 그런 얘기예요. 아니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물론 그렇게 이해하면 잘못 이해하는 거고요. 그러면 그러나 표현으로
법은 어쨌든 언어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게 있고 사성제가 있고 뭐 이게 괴로움이고 무상이고 이런 걸 표현할 때 그게 앞뒤가 안 맞으면 누가 이해하고 또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과 중간과 끝도 이제 훌륭한 그런 표현에는 그 자체가 표현한 것도 있지만 법이라는 것 자체가 이치에 맞는 앞뒤가 맞는 거거든요. 예. 예. 사실은 사실이기 때문에 맞는 거지 좋아요, 좋아요. 사실이 아닌 게 아니라는 거죠. 좋아요. 그런 의미에서 부처님이 이렇게 그냥 이렇게 뭐 이치고 뭐고 하는 이거다 이렇게 하시지 않고 좋아요. 이치에 맞게끔 차근차근 저는 설명하셨다고 봅니다. 좋아요. 예.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이러이러한 것들은 다 한번 봐라. 이러이러해서 이것은 무상하다. 그래서 이런 것은 괴로움이다. 그러한 모든 법은 나도 나의 것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이거 나의 어떤 실체 항상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집착하지 말아라. 이게 이치에 맞지 않습니까? 그래. 그런데 그런 것에서 이제 이런 그걸 벗어나면 해탈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해탈하면 해탈했던 암, 해탈지경이 있고 그것이 이제 열반이라고 해요. 열반. 뭐 한문으로 열반이라고 뒷반하고 옮겨놨지 않습니까? 그래. 모든 주함이 다함, 모든 괴로움의 끝. 그래. 그 경에 그러한 것을 이러이러한 무상하고 생겨나고 형성된 것이 조건적이고 무너지고 말하는 이런 것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다. 그것이 팔점도다. 라고 밝혀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어떤 사람이 그 앞에 글이 없으니까 모르지만 그러면 벗어나서 다 무상하면 그럼 어디로 갑니까? 이렇게 물었는지 벗어나고 어디로 가는지 물어서 그렇게 표현하신지 모르지만 벗어나서 갈 곳이 없으면 어떻게 벗어난다고 말을 하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벗어남이 있다는 거죠. 그게 어딘가 이게 아니면 우리나라가 아니면 미국이 있고 이런 식이 아니고 같은 선상이 아니고요. 보통 그걸 열반을 어떤 실체화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나 표현으로서도 그런 게 없다 그래버리면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것이고 그럼 어쩌란 말입니까? 벗어나서 갈 수도 없는데 뭐하러 갑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거는 마치 맞다라는 이 실체가 있습니까? 하면 그것에 대해서 yes, no 하지 아니라고 하시고 아가 없습니까? 그것도 대답을 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런데 그게 사실 몰라서거나 어떤 것이 이거 있어서가 아니고 숨기려고 하신 게 아니고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거사님께서 표현하시는 그 반야신경이 나오는 그런 표현이나 그리고 우려하시거나 염려하시는 이게 없다면 열반이라는 어떤 실체가 또 있어가지고 거기에 뭐가 있다 이런 표현 자체가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보시니까 그러나 그 아비담마나 청정대로는 도로는 모르지만 니카에 나오는 그 열반에 대한 표현은 그 표현이 꼭 잘못됐다고는 보지 않는다는 거죠. 같은 표현을 지금 말씀하시는 제가 이야기는 그 거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것도 이게 항상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데 뭔가 실체가 또 다른 게 뭐가 있다 이런 표현이 아니냐 하시는데 그건 아닌 것 같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열반경이 잘못됐다고 보지는 않는다는 거죠. 아이 그럼 뭐 잘못됐다 또 그걸 알아서 하세요. 단지 무슨 말이냐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벗어남이 있다라고 하면 다른 거라는 것이 아니에요. 가령 그런 벗어남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길 가다가 어둑어둑할 때 새끼줄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뱀인 줄 알고. 그래서 뒤도 안 돌아보고 쫓아왔어요. 뱀을 나는 너무너무 싫어하는데 저기 뱀이 있어서 깜짝 놀라서 돌아갔다고. 깜짝 놀랐어요. 응? 근데 야, 거기 무슨 뱀이 있었긴 뭐했냐? 내가 한 가서 볼게. 가서 보니까 새끼줄이었어요. 야, 새끼줄이더라. 한번 가보자. 내가 뭐 새끼줄을 갖다 뱀인 줄 알고 놀랐네. 자, 이게 벗어남이에요. 응? 자, 다른 데 어디 가는 게 아니라 애초에 놀람이라고 하는 것은 착각이었다는 거죠. 응?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난 어디 단계 아니라 놀랄 일이 아니었는데 놀랄 사실도 아니었는데 그것을 놀람으로 그러니까 잘못 생각한 거죠. 그럼 새끼줄을 뱀이라고 잘못 생각했다고 해서 새끼줄이 뱀이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뱀이라고 하는 새끼줄을 뱀이라고 하는 착각은 사실이 아니죠. 사실이 아닌 것에 의해서 놀람이라는 것이 일어났죠. 그런데 보니까 사실이 뱀이 아니었어라고 한다면은 놀람이라는 사실이 그것은 실체가 아니다. 그냥 그걸로 끝난 거죠. 이게 벗어남인 거예요. 그러면 같은 표현이 아니냐는 거죠. 보시면 새끼줄에 그걸 착각이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착각이 아닌 것이 있으니까 표현상 착각이 아닌 사실이 그걸 착각에서 아니, 벗어나는 그런데 말은 문제는 실체라는 것이 없잖아요. 실제라는 것이 없잖아요. 실체라는 게 있다고 표현이 안 돼 있고요. 그 경에도 그런 착각이다, 그 형성된 것이다 이런 것 모든 것들은 그런데 이런 형성된 것이 아닌 모든 게 다 착각이다. 그럼 어떻게 착각하지? 아, 좋아요. 그런 뜻이라고 뭐 상관없어요. 그런 뜻이라고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단지 무슨 말이냐? 기본적으로 반야성행은 불생불멸이라고 하는 것을 자,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어떤 것이 있다라는 말과 애초에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어떤 것도 없다라는 것은 다른 거라는 거예요. 근데 반야성행에서 불생불멸이라는 말은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것이 아예 없다라는 거고, 그래서 불생이고, 그래서 불멸이라는 거고, 가령 이 선불교에서 이야기하는 항상 하는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것이 있다라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자, 모든 것이 그냥 보세요. 이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는 이 말은 예를 들어서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상이 아니라. 자, 우리는 이 현상은 난다, 죽는다 그래요. 그런데 실상에는 이런 현상이라는 실체가 아니에요. 실체가 아닌 거예요.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은 나고 죽는 것이 아니에요.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난다, 죽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자, 모든 법은 일어났다가 사라져요. 일어났다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이 법은 일어나고 사라지니까 없다라고 할 수도 없어요. 왜? 일어나고 사라지니까 알아져요. 알아지니까 없다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일어나고 사라지기는 하는데 어떻게 규정할 수가 없어요. 머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있다라고 할 수도 없어요. 어떻게 규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있다도 아니고 없다도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낫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응? 자, 일어나고 사라진다는 말은 생멸이죠. 생멸이긴 한데 어떤 존재가, 어떤 실체가 나고 죽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불생불멸이라는 것은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실체가 남도 아니요. 실체가 죽음도 아니다. 그러니까 법에는 나고 죽음이 없다. 불생, 불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 자, 항상 있기 때문에 남도 없고 죽음도 없는 영원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자, 물으면은 다들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은 사실은 그건 솔직하지 못한 표현이에요. 문맥 전체를 보세요. 항상 하는 게 있어요. 불생불멸이라는 것이 그거는 있다는 표현이고, 부처님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래서 표현이 비슷하다라는 거 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좋아요. 열반경에 대해서 뭐 각게 해석하든지 말든지, 문제는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의 이해, 실제 사실이 뭐냐라고 하는 이게 중요한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왜 그러냐? 자, 만약에 실제의 경험 사실이 크다는 것을 안다는 사람은 그런 표현을 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써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반경을 부처님 직설이다, 부처님 하신 말씀이다라고 현대 모든 교학자들, 학자들은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요. 누가 인정하셨나요? 지금 교학자들 전부 다 해요. 그것은 역사적으로 부처님이 직설이 아니다라고 전부 다 그래요. 열반경을요? 당연하죠. 열반경, 대성경전의 열반경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그럼요. 니까야의 열반경. 예. 자, 니까야의 열반경이 어떻게 표현될지 모르지만은, 니까야도요, 왜? 자, 가령 어떤 관념화된 것은 이 대성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소성도 사실은 소성이 먼저 관념화됐기 때문에 대성운동이 일어났어요. 대성운동이라는 게 사실 소성이 관념화됐기 때문에 대성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대성이 제일 처음에 대성운동이 일어날 때는요, 소성의 관념화를 비판하면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제일 처음에 비판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사실 그대로 드러내려고 하는 그 노력이었는데, 대성운동이 조금 지나서는 뭐예요?
완전히 다시 또 관념화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소승에도 많은 관점이 있어요. 테라와다에도. 니까야도 많은 관점이 있어요. 그래서 니까야도 경전이 서로 모순된 게 수없이 많아요. 다 똑같지가 않아요. 자, 강복 스님이 초기 불교 이해라고 하는 아주 두꺼운 책에 보면 예를 들면 연기를 어떤 분들은 연기 그러면 당연히 12연기라고 설명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 부처님은 어디에서는 2연기로 설명하고 어디에서는 9연기로 설명하고 뭐 어디에서는 10연기로 설명하고 어디에서는 12연기로 설명하고 자 똑같이 설명하지 않았어요. 연기에 대해서. 자 느낌에 대해서도 어디에서는 3가지로 설명했다가 어디에서는 뭐 6가지로 설명했다가 9가지로 설명했다가 심지어 108가지로도 이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설명하고 저 사람에 따라서 저렇게 설명했어요. 자 이런 차이도 이런 서로 맞지 않는 점도 있지만은 그 외에 어떤 그런 이 기록들이나 이런 거 보면은 수없이 서로 모순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니까야라고 해가지고 전부 다 사실이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니까야 경전도 제가 맨날 인용하는 것은 그냥 초정법륜경, 그냥 아나빠나사티경, 대념처경, 무화경 그냥 이 정도에 불과해요. 나머지 뭐 별 차이 없어요. 자 실제로 테라와다 가봐요. 테라와다도 아주 관념적이에요. 그래서 니까야는 어떻고 대성경전은 어떻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 얘기가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사실이 어떻고 사실이 아닌 게 뭐냐를 이야기하는 것일 뿐이에요. 그 사실을 표현할 때 그런 식으로 표현되는 그러니까 표현은 자꾸 표현을 가지고 왈가왈부 하려고 하지 마요. 경전에는 표현된 언어를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언어를 이야기하지 말고 그 언어가 가리키는 그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려면 하고 가령 언어를 이야기하려면 그냥 가서 뭐 교학하는 데 가서 이야기를 해요. 언어를 제가 문법적으로 따지는 게 아니고요. 그런 것들에 제가 질문의 첫 번째는 그런 사티, 바타나, 염처라는 것과 선불교 그 중에서도 이제 이것뿐이라고 하는 어떤 주객이 분리되지 않은 관념이 아닌 것 또는 거기서도 제가 이제 궁금해서 물어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거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뭐 어떤 것이 있어서 있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또 그러면 뭐 더 이야기할 것도 없죠. 그럼 같은 말이 모양이지 뭐 같은 걸 가르치는 모양이지. 저는 이제 그렇게 봤는데, 근데 거사님께서는 이제 그런 확고한 이제 그 연기에 대해 법에 대해서 확고함이 있으시고 또 하여튼 오랫동안 이제 그거에 대해서 법도 그러니까 제가 들어보면은 가령 그것을 물으면은 그렇게 이야기할지 몰라도 전체 맥락에서 예를 들어 유튜브에 올라온 전체 맥락을 보면은 그런 것이 아니다. 보셨습니까? 누가 와서 이야기하면 가끔 한 번씩 보지요. 가끔 한 번씩 봐요. 그런데 보면은 그런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제가 대구에서 어떤 이 수행 지도자분을 모시고 한번 대화를 한 적이 있어요. 물으면 그래요. 그러면 참나나 뭐 또 그거나 그것은 뭐하러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말은 그래요. 그러나 전체 맥락에서 항상 뭐가 있다라고 하는 그 입장, 즉 참나라고 하는 그 입장에서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만약에 뭐하면은 어떤 입장이 있을 수가 없죠. 자리가 있을 수가 없죠. 자, 항상 한다는 말이 나올 수가 없죠. 자, 있다는 말이 나올 수가 없죠. 늘 있다고 그러나? 항상 본래 있는 것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 거사님 표현을 제가 이해하기로는 작용은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돌림이 있죠. 돌림은 항상 하나요? 작용은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작용은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일어나고 사라짐은 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일어나면 사라짐이 있다고 하는데 일어난 것, 일어나고 사라진데 일어난 어떤 것 이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사띠는요? 예? 사띠. 사띠라는 것도 역시 일어나고 사라짐이지 사띠라고 하는 어떤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띠 또한 정신작용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 정신작용은 늘 있는 게 아닌가요? 늘 있는 게 아니죠.
그럼 일어나고 사라지는 게 아니죠? 영척형 그 후렴구에 보면 싹띠만이 있고 암만 있을 때까지 그리고 무엇에도 의지하지 않고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거머쥐지 않는다라는 게 항상 제 후렴구 끝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싹띠와 암만 있다고 하거든요. 그때까지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때는 그러면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거 들어본 적이 없어요. 자, 그 말은 다른 말이에요. 대념적인 후렴구 항상 그렇게 나옵니다. 예. 자, 아니요. 영적인 보시면 그렇게 자, 아마 정지와 정념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 말이 아니. 그런 말이 아니라, 무슨 말이냐 하면은, 즉, 이 대상과 주체의 입장이 아닌, 뭐라 그럴까? 그냥 알아지고 사라지는데 머물이 없는, 그러니까 내용, 대상과 주체에 대한 어떤 입장이 아니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일어나고 사라지는 알만 있다라고 표현될 수 있는 이런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알미 항상 한다는 말이 아니라 계속된다는 말이 아니라 봐요.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데 대상에도 신경 쓰지 않고 주체라고 하는 이 관념에 머금이 없는 신경씀이 없는 그런 상태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냥. 그럼 그 삽띠를 뭐 배운다, 수행한다, 공부한다는 입장에서는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삽띠를 철저하게 지녀라 뭐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한다면 그런 표현은 전부 엉터리 표현이에요. 그러면 삽띠를 잊어버렸다 이 표현도 잘못했습니까? 또는 삽띠가 있다 당연하죠. 도대체 진이는 어떤 존재, 잊어버리는 어떤 존재가 있나요? 존재가 아니고 그러나 삽띠 수행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런 표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에요. 그래서 수행이란 말로 사는 게 아니에요. 자, 지금 이 순간 뭐가 그냥 경험되나요? 자, 경험되고 사라지고 하죠. 들리고 사라지고 하지요. 자, 느껴지고 사라지고 하지요. 왜? 이걸 지니고 말고가 어디 있어요? 자, 잊어버리고 말고가 어디 있어요? 사실은 그런 것은 없죠. 잊어버린다는 상태는 뭐예요? 어떤 착각의 상태일 때 뿐이죠. 네, 착각된다는 상태일 때. 자, 그리고 어디에 빠져 있을 때라는, 그러니까 새끼줄을 보고 깜짝 놀란다라고 하는 그런 상태와 같을 때의 어떤 뭐라 그럴까, 그런 상태에 대한 표현이, 가령 잊어버렸다 또는 놓쳤다. 이런 표현이지. 이건 표현으로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표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떤 상태냐는 거예요. 만약에 표현이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내가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지니려고 하고 라고 한다면은 그럼 완전히 그냥 착각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가 그냥 그대로 어떤 순간에 어떻게 되었다면 모르지만 그렇다면 수행이나 공부나 어떤 것도 지도라는 것도 어떤 것도 있을 필요도 없고 말을 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표현을 지도를 하시면 뭐 그러면 그냥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건지. 아니 봐요. 그러니까 자 지금 뭐가 알아지세요? 뭐가 경험되세요? 뭐가 알아지세요? 여기 있다가 하루 이틀 머물다가 가는 사람들한테는 그럼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도대체 지금 당신이 경험되는 사실이 뭐냐? 거기서 그리고 사실이 아닌 게 뭐냐? 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자기 경험을 통해서 이해하기만 들어요. 경험 사실과 경험 사실이 아닌 것. 그걸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하면 그게 누구도 무조건 계속 되는 건가요? 떠나도? 아니면 계속 본인이 그게 노력 아닌 노력이라도 하지 않겠어? 그걸 실제로는 힘들이는 유의적인 노력이 아닐지라도 그걸 유의적인 노력이 아니라면은 가령 노력을 한다 안 한다는 말은 틀린 말이겠지? 네, 그럼 뭐라도 자기가 그러니까 놓는다고 표현을 하든 뭐라도 자, 그런 들림이 있으면은 그런 경험이 있으면은 그러면 반드시 또 내가 한다 또는 내가 어떤 상태가 되려고 한다라고 하다가 또는 어디 빠진 데 있다가 문득 이것이 자각이 돼요. 또 착각이었구나 라는 자각이 됨으로써 바로 그런 상태가 되지. 그걸 아무 신경을 안 쓰면 어떻습니까?
왜? 차라리 아무 신경을 안 쓰면은 그것이 더 잘 자각이 돼. 그냥 평상시 또 빠져 지내는 대로 그냥 내용이 빠지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근데, 보세요. 그렇다 하더라도 빠져요. 그렇지만 이 들림이 있고 이 경험이 있으면은 그 자각이 일어나는데 이 들림과 이 자각이 없으면 그것이 일어나지도 않아요. 쇼민 뭐 사야도 오셨을 때나 하면 거기서도 자연스럽게 계속 가슴에 물어보라든지 뭐 어떤 표현을 하잖아요. 들리면 들린다고 알고 그게 계속 그렇게 어쨌든 하라고 하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그냥 어떤 유의적인 것도 하지 않는 그냥 그걸 알아차리는 거지만 그것처럼 한 표현을 어떤 식이든지 어떤 선언이든지 누구든지 할 거라는 거죠. 당연하죠. 누구든지 표현을 하겠죠. 어떻게 표현을 하든 표현을 하겠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될 때 그러면 어떤 소리나 뭐 어떤 전화가 왔을 때 내가 쑥 또 이걸 알아차리는 표현이 뭐 쌀띠를 놓쳤다고 하든 뭐 진이 안 아파하든 뭐 잊어먹었다고 하든 그런 상태에 있으면 다시 내용이 빠져야 될 거 아닙니까? 한번 이야기 한번 봅시다. 도대체 표현을 갖다가 어찌해야 되느냐를 지금 하러 이야기하러 온 거예요. 도대체 뭘 하러 온 거예요? 쌀띠라는 게 늘 있는 게 아니고 작용이 있지만 지금 거사님께서는 표현이 그냥 그것도 작용의 정신작용 하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정신작용이 없는 적이 있습니까? 없는 때가 있습니까? 정신작용이 살아있는 동안에 깨어있는 동안에 보세요. 없는 때는 없죠. 없는 때는 없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항상 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즉 일어나고 사라짐이 하도 빨라서 항상 한 것 같은 착각 상태는 있어도 항상 한가운데 다르다는 거예요. 자, 일어나고 사라짐이 보세요. 제가 맨날 이야기를 해요. 영화관에서 옛날 아날로그 필름을 이렇게 돌리면은 스크린에서는 움직임이 일어나요. 필름에는 움직임이 없어요. 한 컷 한 컷을 비쳤어요. 단지 이쪽에서는 불빛으로 사진을 한 컷 한 컷을 저 스크린에다가 투사를 해요. 그러면 이게 여기 움직임이 없는 것을 한 컷 한 컷 투사를 해도 아무리 빨리 해도 사실은 한 컷 한 컷 한 컷 한 컷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고 해요. 그런데 이게 빨리 일어나니까 어떻게 되죠? 움직인 것 같죠? 움직임 같죠? 그럼 움직임이란 조기만 있어요. 필름에는 움직임이 없어요. 자, 필름은 사실은 한 컷이 비춰졌다가 갔어요. 한 컷이 비춰졌다가 지나갔어요. 비춰졌다 지나고 비춰졌다가 굉장히 빠르니까 계속해서 움직임이 일어났죠? 그럼 그 움직임은 실제인가 착각인가? 라는 거예요. 뭐죠? 착각이죠. 왜? 자, 그래서 꼭 알미, 자, 이게 저쪽에서, 스크린 쪽에서 보면은, 스크린에서 보면은 항상 움직임이 알아지기 때문에 항상 알아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보세요. 한 컷이 비쳤을 때 그 컷만 보였어요. 지나가버리면 이 컷에 대해서 알면 없어졌어요. 또 한 컷이 비치면 그 알만 있고, 또 이 알은 또 없어졌어요. 자, 계속해서. 계속 일어나고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네. 자, 삭띠 자꾸 말하는데 지금은 그냥 삭띠라는 말을 쓰지 말고 그렇다라고 한다는 이 그냥 이름은 신경 쓰지 마시고 우선 사실만 이야기를 해봐요. 그렇다고 하는 사실. 자, 필름이 사진이 한 컷이 스크린에 요 불빛을 비춰서 딱 비쳤어요. 자, 우리는 비치니까 그것이 알미 일어났어요. 하나만 이제 싹 지나갔으면은 그것에 대한 알은 없어져요. 그 다음에 또 새로 한 컷이 비춰지니까 이것에 대한 알미 일어나고 이것이 없어지면 또 없어져요. 근데 여기서 빨리 하면은 알미 빨리 일어나고 사라지고 빨리 일어나고 사라지고 더 빨리 하면은 보이는 이 자체도 움직임이 없는 움직인 것 같은 움직임이 있는 것 같은 착각이 일어나고 착시가 일어나고 그리고 거기서 아는 암도 움직임이라는 것이 계속 항상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저쪽에 움직임이라는 것도 착시고 이쪽에 알미 항상 나는 것도 착각이에요. 그렇다는 걸 어떻게 아십니까? 경험적으로. 경험적으로요? 아니 보세요. 자,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것이 들리면 들림이 있고 들림이 없으면 다시 보임이 있으면 보임이 있어요. 자, 이거는 우리가 보임이 없을 때 보임이 아직은 알미 없어요. 그러면 자, 이 들림, 보임이 계속 일어나죠. 들림이 항상
적이 없죠? 보임이 항상한 적이 없죠? 그럼 없을 때는 보임도 없고 들림도 만약에 없다면 그런 순간에는 있는지 없는지 모를 거 아닙니까? 모르죠. 아무 자체도 없으니까. 예. 그렇다면 그것이 일어나고 사라졌다는 건 어떻게 하십니까? 아니, 그게 경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있으니까 들림이 일어났잖아. 그런데 이게 들림이 없으면 그것에 대한 들림이 알아지는 것이 없잖아요. 그것이 바로 들리는 알미 일어나고 사라졌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런데 항상 한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아요? 오히려 거꾸로 제가 물어봅시다. 항상 한다고도 할 수 없지만 항상 하지 않는다고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죠? 아니, 보세요. 이건 맨날 경험한 사실이잖아요. 자, 들리면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잖아요. 그런 수준한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하신다는 건가요? 예, 자, 그런 경험을 통해서 예, 이렇게 항상 하는 것 같아도, 자, 우리는 들림은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 그런데 요게 항상 하는 것 같아도 요 또한 다 찰나적으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의 현상이라는 것에 대한 통찰이 일어나요. 자, 여기에도 항상 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통찰이 일어나요. 우주 만물 만상에 항상 하는 것은 어떤 것도 없다라고 하는 통찰이 일어나요. 이런 경험에 의해서. 자, 문제는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것을요, 지금 이렇게 경험되지 않느냐, 이건 아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은 대부분요, 전부 착각이에요. 착시예요. 자, 지금 제가 어떻게 보이세요? 이것도 착각이에요. 제 있는 그대로가 지금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있는 그대로가 보인다라고 착각해요. 자, 그러니까 우리의 인식이란 다 이래요. 사실은 인식 내용은 지금 이 순간도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지금 이렇게 알아진다는 그 내용을 잡고 어떻게 아냐? 아니, 그걸 질문 드린 거는 제 그 말씀이 아니었고요. 이렇게 일어나고 소리나 뭐 빛이나 여러 가지가 계속 물론 끊일 때 있는지 모르지만 계속 쉴 새 없이 일어나고 사라진다는 걸, 그걸 이제 뭐 사띠라고 한다면 그 순간에 알아차려서. 아니요. 그걸 갖다가 또, 그걸 사띠라고 누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게 어떤 이제 소리의 들림, 뭐 보임 이런 것이 계속 일어나고 사라진다는 걸 항상 하지 않고 일어났다 사라진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경험적으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안다? 그럼 사실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안다는 것은 알려진다고 하시던 뭐 어떻게? 그거는 통찰이에요. 자, 우리는 그게 어떻게 일어나냐는 거죠. 네? 그게 일어나고 사라진다는 거를 일반 사람은 내용에 빠져서 항상 같기도 하고 이러다가 어떤 가르침을 듣고 이게 계속 일어나고 사라질 뿐이구나. 자, 가르침을 듣고가 아니라 어떻다라고 하는 어떠한 관념도 전제되지 않는 순수한 경험, 그냥 경험 자체에 의해서 그런 통찰이 일어나요. 그 경험 자체는 일어나고 사라짐을 볼 뿐이잖아요. 그렇죠. 볼 뿐이다라는 것은 일어나고 사라짐을 보는 것은 없어요. 일어나고 사라짐을 어떻게 봐요? 일어나고 사라짐을 못 봐요. 일어남이 있으면은 알아짐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일어나면 알미 있고 사라지면 알미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일어나고 사라지면 안다는 것은 일어나기 전에도 알미 있고 일어나서 사라진 후에도 알미 있는 하나의 알미 있을 때 일어나고 사라짐을 안다는 거죠. 지금 그 부분을 질문드리는 거예요. 왜? 그런 것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통찰이라는 거예요. 자, 뭐냐면 우리 경험이 어떤 전제로도 우리가 가령 수행에 대해서 이치에 대해서 아무것도 들은 바가 없다라고 하십시다. 자, 그런데 우리가 모든 것은 보면은 뭐라고 작용되는 것은 전부 다 어디서 들은 소리, 어디서 읽은 거, 이런 것들이죠.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죠. 사실은 우리의 이해에 의해서 나온 게 아니죠. 어릴 때 어디 책에서 배웠다든가 선생님이 가르쳤다든가 뭐 전부 이런 건데 사실은 우리는 경험 사실이 아니죠. 전부 다. 수행에 대해서도 당연히 자, 어디서 법문을 들었다든가 어디서 그래서 그런 거지 사실 우리의 경험 사실이 아니에요. 근데 보니까 항상 같아. 사실 지금 이거는 경험 사실이 아니라 이 또한 그렇게 들은 바에 의해서 지금 생각이라는 것이 그렇게 작용되는 거예요. 자, 이런 모든 것이 전제되지 않는 경험이면은 자, 그럼 경험은 자, 우리는 봐요. 도대체 이게
눈앞에 이렇게 나타나면은 이것의 알미 일어나요. 이것이 보인다가 있어요. 보인다. 보임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이 없으면 보임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럼 다른 보임이죠. 다른 보임이. 그런데 자, 우리는 요 보임과 들림이 하나의 주체에 의해서 그런지, 아니면 주체도 없이 보임이 있을 때는 보임만 있고 들림이 있을 때는 들림만 있고 라고 하는 건지 사실 알 수가 없죠. 지금 이 순간 구분되는 것이 아니죠. 자, 아까 제가 스크린을 얘기했지만은 기본적으로 그런 것은, 자, 이쪽이 항상한다는 것도 착각, 저쪽이 움직임이 계속된다는 것도 착각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순간도 착각이라는 것은, 그래요. 가령 예를 들면은, 저는 이제 그런 것을 들어본 적이 없는 경험이었을 때, 경험되는 이 경험에 의해서, 그런 통찰이 일어났는데, 그 통찰에 대한 표현 중에서는, 예를 들어서 요즘 뇌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지금 이 보이는 이 순간에 지금 보인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그대로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연구 결과에 있다는 거예요. 보이는 이 상은, 즉 우리는 이 망막에 맺히는 상에 대한 이해지요. 눈에 비치지 않으면 우리는 모르죠. 자, 제가 지금 이러고 있으면 모르죠. 자, 그럼 이 비친다는 것은 뭐예요? 보는 주체가 있는 게 아니라 상이, 요 망막에 상이 맺히는 거죠. 상이 맺히는데 이 상은 지금 우리가 밖에 요렇다라고 하는 거하고 다르대요. 다르대요. 그래서 뇌과학자들도 이야기를 해요. 지금 이렇게 보인다는 것도 착시라고, 사실이 아니라고, 보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즉, 이 상은 다르게 맺히는데, 이 생각이라고 하는 이것이 요렇다라고 해석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요 실체하고 맞지 않다라고. 자, 이거는, 자, 그 사람들의 표현은 제가 그냥 도용해서 어떻게 보면 차용했을 뿐이에요. 그 이전에 저는 그것은 다른 문제다. 즉 보임에 의해서가 아니라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지금 해석된 거라는 사실은 저는 제 경험으로 됐는데, 그 경험은 어떤 사람들의 말로서 해석하지 않고 규정하지 않고 말 그대로 경험되는 그대로 쓸 때의 통찰이에요. 그러니까 생별을 본다. 이것은 제 통찰의 경험으로서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자, 이거는 착각이에요. 착각. 자, 움직임이 보인다. 착각이. 자, 경험 사실은요, 아무리 빨라도 사실은 이 망막은 역시 한 컷 한 컷이 보였어요. 실제로 거사님께서는 한 컷 한 컷으로 보이신다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자, 그래서 그런 것은 통찰이라고 이름한다는 거예요. 통찰이라는 그 뜻은 표현은 이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해가, 자, 어떤 지금까지 듣고 보고 한 그 내용을 가지고 내린 추론, 결론이 아니라 문득 자각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그러한 것이 전제되지 않는 그 경험에 의해서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전제하지 않을 때. 그러면 보임과 들림이 있다고만 표현할 수 있을 뿐이지, 그거 일어남을 본다든지 일어남을 안다든지 사라짐을 본다든지 사라짐을 안다든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아주 엄밀히 말하면 틀린 표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의 이런 언어 체계상 또는 사람들 간의 소통하기 위한 언어상은 그렇지 않는 다른 표현이 너무나 어려워요. 그렇지 않으면은 제일 처음에 수행을 하는 사람은 그런 언어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예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령 저는 그런 표현을 잘 안 쓰기 때문에 사람들이 제일 처음에 오면 그래요. 가령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무슨 말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쉽대요. 예를 들면 제가 대전구도에 1년간 가령 이 법회, 대전구도의 법회에 가서 그런 거리 법회가 있었는데, 거기는
아주 뭐 교수 박사들이 많아요. 의사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가령 가정주부라든가 교육수준이 좀 낮은 사람은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런데 가령 가정주부라든가 사회생활도 안 하고 어떻게 보면 학력 수준 낮은 사람은 너무 쉽게 이해해줘서 고맙다고 그래요. 이해가 쏙쏙 잘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교수나 박사나 정작 와서 무슨 말씀 하시는지 잘 모르겠다고 이래요. 아니 내가 어려운 말을 했나요? 어려운 말 한 자가 용어 쓴 것도 없이 어떻게 작용되느냐? 사실이 뭐고 사실이 아닌 게 뭐냐? 자, 우리가 다 누구나 경험되는 경험 사실이 뭐냐라는 이걸 이야기를 했지 어려운 얘기를 한 적이 아무것도 없다. 근데 이해가 잘 안 된다고 해요. 그럼 뭐냐? 그 사람들은 모든 것을 바로 개념 체계로서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개념 체계가 없는 그런 교육 수준이 낮거나 이런 사람들은 아예 개념 체계가 없거나 아주 적기 때문에 그냥 경험 사실이 그냥 경험 사실로 사실되고 있어요. 단지 그것에 대해서 말 표현이 별로 없을 뿐이지. 그러니까 거기서 이야기하면 쏙쏙 이해가 돼요. 왜? 이 사람들은 개념이 강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개념 체계가 강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교수들이라든가 의사들이라든가 이런 소위 말하는 지식인들은 개념 체계가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일어나는 사실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상태 같아요. 어렵다는 상태 같아요. 그와 같아요.